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북중관계와 연안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 보여준 연안파의 여러가지 활동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연안파의 독립운동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다는 점이겠죠. 오늘 강의는 북한과 중국의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식민지 시기에 활동한 경험이 북중 관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국공내전에서 북한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함으로써 또 한 번 혈맹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으로 지원을 요청하러 온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중국의 사정은 곧 우리의 사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공의 성원을 보냈습니다. 만주에서 국공내전이 시작되자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우세하여 중공은 퇴각을 거듭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북부 국경지대를 중국 공산당의 후방기지로 내어주었습니다. 후방기지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패배해서 퇴각한 중국 공산당 군대들은 북한으로 피신해서 부대를 정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 공산당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병력들을 북한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가 밀리면서 중공의 허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중공이 일직선으로 물자와 병력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적이 있는데, 이때 중공은 북한의 영토를 이 회랑으로 삼아서 이렇게 돌아서 물자와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초기에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후방기지와 전략적 교통로를 제공한 것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시기 직접 만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정식으로 수립을 선포한 북한 정부는 아직 국가가 수립되기 전인 중국 공산당과 2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국공내전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에 의거해서 북한은 물자를 제공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북한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공내전 시기 북한의 중국 지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용군 후신부대의 활약입니다. 남만주 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의용군 제1지대는 1949년 봄에 12,000명 규모의 대부대로 발전해서 중국 국민당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들은 1948년 가을부터 만주에서의 국공내전의 분수령이 된 요심전투라는 것에 참가해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북만주 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의용군 제3지대는 사단으로 발전한 제1지대와는 달리 독자적인 조선인 부대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소부대 단위별로 중국 공산당 부대에 편입돼서 국공내전에 가담했습니다. 연변에 진출한 조선의용군 제5지대의 후신 부대들은 만주에 머무르지 않고 양자강을 건너 중국 남부지방까지 내려가서 국공내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용군을 기반으로 한 조선인 부대의 확장은 중국 공산당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47년 만주 심양, 선양에 주재하던 미국 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도 만주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수적 우세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선인 부대에 도움이 있다라고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이전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부대가 북한으로 귀환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죠. 이때 38선에서 남진한 북한 보병이 21개 연대였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0개 연대가 만주의 조선인 부대였습니다. 조선인 부대원 5만 명의 입북이 없었다면 김일성은 남침을 연기했거나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입장에서 이들 조선의용군 후신부대는 엄청난 자원이었습니다.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입북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연안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49년 7월 조선의용군 제1지대 후신인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 병력 1만여 명과 3지대 후신인 164사단이 북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으로 개편됩니다. 전쟁을 2달 앞둔 1950년 4월에도 14,000여 명의 조선인으로 구성된 독립 15사단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조선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북한의 원산에 도착한 후 조선인민군 제12사단으로 개편됩니다. 이 독립 15사단의 사단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용군 출신 무장병력의 귀환과 조선인민군으로의 재편성은 연안파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무상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박일우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입북한 부대들이 편성된 조선인민군 제6사단 사단장에는 연안파 방호산이 임명되었고 제12사단장도 독립 15사단 사단장이었던 전우가 그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군부 내에서 연안파의 라인이 강화된 것이죠. 연안파의 위상은 6.25 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을 도와 참전함으로써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쟁 기간은 연안파가 군의 요직, 정치 간부직에서 대거 전면에 나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연대급 이상의 80%의 군 지휘부가 조선의용군 출신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김일성이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파견한 사람은 바로 박일우였습니다. 중국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친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던 박일우의 역할과 위상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25 전쟁 내내 북한과 중국 간 가교 역할은 박일우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한 이후 북한군의 통수권과 작전 지휘권은 조중연합사령부라는 기구를 통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사령부의 총 책임자는 중국 측에서는 팽덕회, 중국 발음으로는 펑더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고 북한 측에서는 연안파의 김웅이라는 사람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박일우는 조중연합사령부의 부정치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중연합사령부의 연합명령은 팽덕회, 김웅, 박일우 3명이 서명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지도권이 배제가 된 것이죠. 팽덕회는 연안파 인사들과 식민지 시기부터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 온 사람이고 특히 박일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북중 관계는 팽덕회와 박일우라는 개인적인 친밀함에 기반한 한 라인을 통해서 가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한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던 시기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 조선인민군 후방사령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후방사령부는 만주로 후퇴하는 조선인민군 부대와 당, 그 다음에 정부 조직, 병원, 학교, 군인 가족, 전쟁고와 같은 일반인들까지 만주로 퇴각한 철수 인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요. 후방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퇴각해온 부대들을 재편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인민군 후방사령부를 운영한 핵심 간부 대부분 역시 연안파였습니다. 이처럼 전시체제 하에서 북중 라인의 중요 요직에 연안파들이 배치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 과정에서 연안파는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내부 결속이 와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안파의 핵심 멤버 무정이 전쟁 중에 권력을 잃지만 연안파는 이 숙청에서도 무정을 변호하지 않음으로써 계파의 약한 연대성이라는 약점을 노출하고 맙니다. 박일우 역시 전선이 고착화된 1952년 10월 최신상이라는 한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박일우는 최신상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이 공금을 김일성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정치적 조작에도 휘말렸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숙청되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혐의였지만 팽덕회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박일우는 숙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북중관계 그리고 혈맹적인 북중관계 의 이면에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연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중관계, 혈맹적인 북중관계를 형성해 온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중국 공산당과 끈끈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온 연안파의 식민지 시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안파의 숙청 과정과 이로 인해서 북한의 독립운동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